자, 안녕하세요. 코리아TV 선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요로운 부자를 원하십니까? 토지를 알면 풍성한 부자 대열에 합류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토지는 예나 지금이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줬습니다. 자, 농사를 지어서 우리 가족이 다 먹여 살리고 그걸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죠. 또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도 나오고 세도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내 가족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자는 항상 토지를 소유했죠. 과거와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저희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가장 토지 시장에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 사실은 경매시장입니다. 경매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어떤 그 치열한 경쟁에 틈바구니에 있어요. 그래서 경매라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는 갖다가 뭔가 좀 재수도 없고 누구를 빼앗은 것 같고 그런 건데, 최종적으로 그런 절차와 제도가 없으면은 채권을 실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대신해서 팔아주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렇게 접근하면 좋아요. 조금 더 마음에 꺼림직할 필요가 없다. 정상적인 시장하고 똑같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사는 거를 다만 국가와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 국가를 통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토지 시장을 이렇게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매 시장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 가면은 이제 부동산의 가격, 또 시장의 흐름, 권리 관계 이런 것들 아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고통 없이 열매 없다. No pain, no gain. 그런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 부딪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부딪혀서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 이제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거대한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지만 작은 것도 있어요. 얼마든지 실험 삼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딪혀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시행이라는 것은, 토지라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예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고요. 그래서 이게 토지 시장에서 같은 토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번전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대박을 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실 손해도 봅니다. 왜 그러냐?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부러우면 진다는데 여기는 여유가 없으면 지는 시장입니다. 네. 그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싼 가격에 매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것도 뭐 시장의 원칙이죠. 그런데 싸다고 너무 잘한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싸서 샀는데 다음 사람이 내 토지를 살 사람이 없다면 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토지를 내가 산 가격보다 좀 더 주고 살 수 있는지가 이제 싼 것의 기준이거든요. 정말 경제가 어려우면은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를. 아파트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막 10%만 싸게 팔아도 금방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토지 시장은 10%를 싸게 해가지고는 1년 뒤에 팔릴지 5년 뒤에 팔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이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토지를 뭔가 좀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차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지시장을.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토지 시장에서는 정말 큰 부와 아주 대박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늘 토지 시장에 이제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토지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할지는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개발지 옆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이제 기본적인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는 이제 서류상의 어떤 그 권리관계라든지 또 이제 용도라든지 허가관계라든지 어떤 이런 제한사항, 규제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서류상에 볼 수 있고, 현장에 가가지고는 어떤 이용 현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어떤 현장 시장에서 매도 가능성의 금액이라든지 어떤 주변의 어떤 그 혐오시설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담아둔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을 가고 서류를 점검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체크리스트를 기본적으로 본인이 만들어 보시되 또 너무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제가 이메일을 제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필요하신 분한테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농지를 살 때가 있어요. 농지를 살 때는 이게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의외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 시장에서는 이제 계약금을 떼기도 하고, 또 일반 계약에 있어서도 이제 특약을 해놓지 않으면은 계약금을 이렇게 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이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행정 공무원이 이제 현황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현황을 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번 참 애를 먹은 바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멘트로 돼 있거든요. 시멘트로 돼 있어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인데 이제 시멘트가 깔려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막 그걸로 다녀가지고. 근데 그 도로를 까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제가 트럭 몰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막 흙을 막 부었어요.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덮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신청을 해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는데, 그거를 하는데도 옆 주변 분들한테 당장에 도로 가면 흙이 있으니까 싫어할 거 아니에요. 막 무슨 이제 장마가 져가지고 홍수가 난다. 이 흙을 다 덮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막 별의별 욕을 다 먹으면서 이제 물론 기본적인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할 때는 좀 불법이라든지 불법 건축이라든지 하여튼 시멘트로 덮어 있다든지 현재 어쨌든 농사를 짓지 않는 것에서는 상당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제한이 됩니다. 농업법인을 제외하고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늘 뭐죠? 입지입니다. 입지. 입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입지에서 시작해서 입지로 끝납니다. 입지의 핵심이 뭐냐? 사람이죠, 물론. 사람이 유입되느냐,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느냐, 이 차이예요. 사람이 몰릴 곳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것이요. 사람이 점점 사라진 데 가서 가격이 오를 리가 없죠. 떨어지죠. 점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입지다. 입지의 핵심은 사람이다. 정말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초대형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뭔가 개발해서 거기다가 마트가 대형 마트 복합 쇼핑이 들어온다든지 하여튼 그런 어떤 사람이 모일 곳 여기 들어왔다든지 들어온다든지 새로운 도로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그 대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조심할 것이 뭐냐면 그 시대의 변화라는 거예요. 정말 시대는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격변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틀리고 내일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일들을 인터넷으로 지금 실현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시대의 변화라는 거예요.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변화를 좀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부를 어느 정도 실현을 하려고 마음 준비를 하면 공부를 늘 해야 된다. 전체적인 거를. 근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만 사정을 뿐 아니라 외국 사정까지도 같이 봐야 돼요. 이제 막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외국의 사건 사고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너무 민감할 필요 없지만 큰 흐름을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떤 것이 올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예측 못할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 시장에서 갈 때는 최소한 어떤 중장기 개념으로 아무리 적어도 5년, 저는 8년 이상을 권유하고 싶은데 막 필요하면 막 평생 가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토지 시장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개발지인데, 개발지를 함부로 투자해서는 굉장한 고난을 취할 수가 있어요. 더더욱이나 이제 바람이 다 불어가지고 몇 배 오른 데가 투자를 해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졌다. 보상은 절대 그 2배, 3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개발지 개발지 옆이 돼. 미리 하지 말고, 확정 전에 하지 말고, 또 확정된 다음에도 하지 말고, 보상을 지급할 그 시점에 이제 그때는 이제 확정되고 모든 것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에 즈음해서 그 개발한 곳의 옆에 인근의 토지를 개발 가능한 토지를 사라는 거예요. 이제 가급적이면 농업진흥 지역 이런 것들은 특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별도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강의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있긴 있지만 그런 건 특별 사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개발 가능한 허가 토지 이런 거를 사셔야 돼요. 특별히 좀 유의할 것은 앞으로 점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도 개발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그것은 이제 시대가 이제 우리가 깨끗한 환경이 살아야 되는데 점점 환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는 상당히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뭐 위치에 따라서 인구 환경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의 어떤 그 변화가 우리한테 있겠지만, 가치 실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발이 정말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내가 이게 인근의 토지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5년 내지 10년 사이에 5배에서 10배 정도는 무난하게 내가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고, 저도 부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라는 것은 부를 이루어지기도 하고 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토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토지 절대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고, 정말 토지는 엄청난 큰 부의 상징이고, 그 부자로 가는 길목이고, 부자를 딱 안착시키는 확실한 터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아시겠죠? 구독을 다시 한번 누르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멋진 주제로 다시 한번 또 늘 찾아뵙겠습니다. 네, 코리아TV 선샤인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